안녕하십니까, 모터팩트입니다. 오늘은 모델3 리프레쉬 퍼포먼스 시승기 1부에 이어 2부를 준비했는데요. 2부에서는 모델3 리프레쉬 퍼포먼스의 주행 성능과 배터리 성능, 승차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구형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는 모델3 리프레쉬 모델을 저희가 직접 주행해 보았는데요. 주행에 앞서 실제 주행과 비슷하도록 에어컨 및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가동, 한 대의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충전하며 가속 모드 및 스티어링 모드를 대부분 컴포트에 두었다가 가속력이나 승차감 테스트 시 모드를 변경하고 주행했습니다. 조향감 테스트를 위해 스티어링 휠 모드를 컴포트, 스포츠 모드에 두고 번갈아 주행해 보았는데요. 컴포트 모드에 두었을 때보다 스포츠 모드로 두었을 때 스티어링 휠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두었을 때 BMW만큼의 잡아주는 듯한 휠의 조향감은 아니지만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향감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빗길 운전에서도 저속과 고속 모두 안정적으로 휠을 잡아주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가속 모드와 스티어링 휠 모드는 승차감에도 확실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컴포트는 제일 편한 승차감을 제공해 주었고,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가속을 할 때 훨씬 빠르게 가속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표준의 경우에는 컴포트와 스포츠의 중간 정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좌석 승차감은 시속 50km 미만에서와 110km에서 모두 편안한 편이었지만 확실히 모델 Y 롱레인지 모델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승차감이 느껴졌고요. 하지만 모델 Y에 비해 아무래도 차의 높이가 낮다 보니 확실히 주행 안정성과 흔들림이 적은 쪽은 모델 3가 더욱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정지 모드에 따라서 앞뒤로 흔들리는 피칭의 정도가 살짝 달랐는데요. 시속 5km 정도의 회생제동을 한 후 내연기관 차량의 드라이브 기어와 비슷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크립 모드, 엑셀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시속 5km 정도의 속도까지 회생제동을 하고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중립처럼 약간 미끄러져 나가는 롤 모드, 마지막으로 시속 5km 이하의 속도까지 감속한 이후에도 계속 회생제동을 제공하여 주행 가는 거리를 극대화하고 브레이크 마모를 줄이는 홀드 모드가 있는데요. 승차감 측면에서는 크립 모드가 제일 편했고, 그 다음 롤 모드, 마지막으로 홀드 모드 순으로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저번 모델 Y 시승기 때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만약 멀미를 심하게 하는 탑승자가 있다면 크립 모드로 정지 모드를 두시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멀미를 덜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델 3에 장착된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좌우 양쪽 바퀴가 독립적으로 상하 운동을 하는 독립식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뒤쪽에는 여러 개의 암으로 연결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요. 이는 모델 Y와 동일한 구성이어서 비슷한 주행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번 모델 Y 퍼포먼스 시승기에서도 다뤘듯이 보통 국내 차들의 경우 국내 도로 사정에 적합하게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6대4 정도로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테슬라의 경우 국내 차에 비해 딱딱하게 세팅을 하여 주행성은 물론 더 좋은 느낌이 있지만 편안한 승차감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2열보다 1열 시트가 푹신함과 편안함이 더욱 있었고요. 코너나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코너링을 보여주었으나 휠인치가 커서 그런지 승차감은 BMW 3 시리즈보다는 약간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을 잡아주는 스웨이바 혹은 안티롤바가 모델 Y와 동일하게 앞축에만 장착되어 있어서 구불구불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은 도로를 주행 시 뒷좌석이 앞좌석에 비해 좌우 롤링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뒷좌석임에도 불구하고 앞뒤로 흔들리는 피칭은 세단이라서 그런지 모델 Y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편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난 모델 Y 롱레인지 시승기에도 FSD 기능 중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차선 자동 변경 기능을 사용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델 Y 퍼포먼스에 별도의 옵션 사양인 풀셀프 드라이빙도 장거리 주행 시 특히나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FSD에서 제일 가장 크게 체감이 가는 부분은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인데요. 변경할 차선의 앞차와 뒷차 사이의 공간뿐만 아니라 현재 변경하기 전에 차선의 앞차와 뒷차도 정확히 감지하여 정말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기능 없이 이미 뛰어난 오토파일럿 자체로도 운전의 편의성을 많이 제공받았었는데 자동 차선 변경까지 더해지니 더욱더 편하게 여행을 다녀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모델 3의 가속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보면서 가속력을 확인해봤습니다.
저번 모델 Y처럼 저희의 테스트 환경상 시속 0에서 시속 100km까지의 제로 백은 테스트해볼 수 없었지만 시속 50km에서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을 때 2초가 안 되는 시간에 시속 110km에 도달했는데요. 체감되는 속도가 모델 Y 퍼포먼스보다 확실히 조금 더 빨랐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모델 Y 롱레인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속도를 느꼈습니다. 모델 Y 시승기 때와 마찬가지로 방지턱을 넘었을 때 승차감을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SUV인 모델 Y에 비해서 차가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아 조금 더 편안함을 느꼈는데요. 국산 브랜드의 물렁한 느낌으로 넘는 기분이 아니라 약간 딱딱하지만 불편하지는 않는 느낌으로 방지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풍자름 관련 소음 측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풍자름과 노면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시속 110km의 규정속도로 달릴 때 소음은 앞좌석이 대화소리나 백화점 내 소음 정도인 최소 65dB, 시끄러운 사무실이나 청소기 소음 정도인 최대 77dB이 나왔고요. 뒷좌석은 최소 64dB에서 최대 74dB로 앞좌석과 최대 3dB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모델 Y 시승기 때도 느꼈지만 모델 3 리프레쉬에도 동일하게 1열에는 이중적 팜유리가 적용되어서 소음이 더 작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뒷좌석과 앞좌석 소음 차이가 역시나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 각각 다른 상태의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및 주변 차량 대수가 소음이 유리에서 나오는 풍절음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걸러줄 수 있는지 측정을 해봤는데요. 모델 3에 탑재되어 있는 필터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데 꽤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시승한 날짜인 4월 29일 목요일 하남시 부분 중부고속도로의 외부 초미세먼지 농도가 22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농도가 55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이 보통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창문을 닫은 후 외기순환 모드를 끄고 약 10분 정도 공조장치를 가동했고 그 결과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8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으로 장착된 필터가 미세먼지를 걸러주기에 좋은 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전에 관련해서는 차박지로 이동 전 충주 슈퍼차저에 들려서 충전을 진행했습니다. 충주 슈퍼차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출구에서 9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홈마트 건물 주차장으로 별도의 주차비를 받지 않는 곳인데요. 충주 슈퍼차저는 최근 국내에 도입된 250kW V3 타입 급속 슈퍼차저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외부 온도 영상 20도, 슈퍼차저에 저희 시승차만 있던 상황에서 충전 시작 전 배터리 잔량이 61%였고 주행 가는 거리는 311km가 표시되었었습니다. 충전을 시작했을 때 91kW의 전력과 시간당 573km의 속도로 충전이 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전 전력과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분째 충전이 진행되었을 때 전력은 47kW에 충전 속도는 시속 298km까지 내려갔고요. 배터리를 확인해보니 용량이 81%로 올라갔고 총 주행 가는 거리는 410km가 되어 15분 충전으로 99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30분 충전을 진행했을 때는 전력은 30kW에 충전 속도는 시속 188km까지 내려갔고요. 배터리 용량이 93%로 올라갔고 총 주행 가는 거리는 469km가 되어 30분 충전으로 총 158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배터리 잔량이 20% 남게 되면 캠핑 모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마지막 슈퍼차저에서 충분히 충전하시고 목적지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받은 모델 3 퍼포먼스의 배터리 용량이 98%일 때 주행 가는 거리가 497km로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모델 3 퍼포먼스의 최대 주행 거리는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상의 480km보다 실제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이며 저희가 출발한 곳에서 수주팔봉 차박 목적지까지 총 188.5km의 도심 및 고속도로를 주행한 결과 복합전비는 1kW 시당 6.7km가 나왔고요. 오는 날은 총 177km를 주행했고 복합전비는 1kW 시당 6.3km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속감 측정을 위해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가끔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3 퍼포먼스의 공식 복합전비인 1kW 시당 5.1km보다 높았으며 심지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공식 복합전비인 1kW 시당 6.1km보다 더 높았습니다. 저희가 차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최종 목적지인 일산 V3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진행했었는데요.
외부 온도 영상 14도에 처음 충전 시에는 저희 시승 차량밖에 없다가 30분간 충전이 거의 완료되어 갈 때쯤 차량 2대가 와서 바로 옆 충전기 공간을 띄워놓고 충전하는 상황이었고요. 충전 시작 전 배터리 잔량이 36%, 주행 가는 거리는 184km인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된 직후에는 전력이 96kW, 충전 속도가 시간당 605km가 나왔다가 15분 충전했을 때는 전력이 77kW, 충전 속도가 시간당 485km로 변경되었고요. 배터리 용량은 64%, 주행 가는 거리 326km가 나와서 15분 충전으로 142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온 점은 15분 충전 시 99km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던 충주 V3 슈퍼차저 수치와 비교해봤을 때 배터리 잔량이 낮을수록 충전 속도와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충전 후 마지막에 상황을 확인해 보았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436km, 배터리 용량이 86%까지 충전이 완료되었고요. 충전 속도는 처음에 충전 시 96kW였었는데 거의 2.5배 정도가 줄은 39kW의 충전 속도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들어간 배터리들처럼 충전량이 적을 때는 속도가 빠르게 충전되다가 배터리가 충전되면 충전될수록 느리게 충전되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V3 슈퍼차저의 충전 비용은 분당 327원이고 일산 슈퍼차저의 주차 요금은 10분당 800원이지만 세차장과 카페 이용 시 무료라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델3 퍼포먼스 역시 모델 Y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가속력, 주행성, 조향감을 가진 차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1480만원 더 저렴한 모델3 롱레인지에 비해 주행거리와 가격은 상대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달리는 성능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차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리프레쉬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자동차 뉴스를 전하는 모터팩트였습니다.